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에서 아주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여놓아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때는 꼭 뭘 가지고 가야 한다. 돈을 가지고 가든지 무슨 기자재를 가지고 간다든지 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게 이게 남북교류다. 이런 식의 인상을 북한 정권 지도부에 깊게 심어줌으로써 북한은 남북관계에 무슨 행사를 하든지 회담을 하면은 항상 돈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하느냐 하면은 남북 협력이다, 남북 교류다, 평화 정착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돈 거래가 있고 북한이 이제는 당당하게 얼마 가져오라, 누구를 만나려면 얼마 가져오라, 그리고 순회급 회담일 때는 뭘 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월 4억 5천만 달러를 주고 사실상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뭐 이런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하루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북한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국정원을 통해서. 왜 그랬냐? 우리한테 주기로 한 돈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송금에 차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연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밝혀졌는데, 말하자면 수금이 제대로 안 됐다고 김정일, 김대중 회담 일정을 하루 늦추는 이런 자입니다. 자연히 문재인은 김정은을 두 번 만났는데 2018년 4월 27일 그리고 2018년 9월 그때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에 뭘 줬느냐, 얼마를 줬느냐 또는 약속했느냐 이런 의심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돈을 줬다는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돈 이외에 아니 돈보다도 더한 걸 준 거는 그건 뭐 사실이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전의 상당 부분을 뚝 떼어 가지고 북한에 상납한 거죠. 북한에 유리한 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북 비대칭 전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예 공군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겁니다. 수도권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나라는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항복. 이라크가 미군에 항복해가지고 쿠르드 지역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했더니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요사이 대북 송금이란 말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불법 송금이라는 이 말은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월간조선이 특종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유명하게 되었는데 요사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이란 말을 부활시킨 사람은 쌍방울과 경기도와 이재명입니다. 이 이재명으로 인해 가지고 잊혀졌던 용어 두 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는 대선 불법 자금 이야기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가 지금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자금 수사는 마지막에 언론을 탔던 게 2003년입니다. 그때 200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노무현, 이회창 양쪽에 대기업들이 돈을 주었습니다. 그걸 검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 이후로는 대기업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패 구조 하나를 끊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 용어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즉 대장동 특혜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 목 428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 중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한 8억 원을 썼을 것이다 하는 혐의를 잡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선 자금 수사란 말이 20년 만에 또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들어서가지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대선 불법 자금 사건을 부활시켰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권력형 부패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고통스럽게 이재명이가 들어서가지고 그 부패 청산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렸다는 겁니다. 20년 뒤로 다시 돌렸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수구 반동 세력이라고 합니다. 진보로 자칭하지만은 이재명이야말로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수구 반동이라는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 부패 구조죠. 권력형 부패라는 이 나쁜 것을 청산하지 않고 그걸 붙들어 가지고 껴안고 있다는 겁니다. 껴안고 있다는 겁니다.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이 상방울 그룹의 최소 800만 달러 규모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측으로 건너간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법리 검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부에서는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조로 돈을 건넸다면 이는 제3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대표에게 준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조선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한 800만 달러 중에서 김성태 씨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300만 달러의 성격을 어떻게 법리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혐의를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북측은 벤처 차량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면서 이재명 방북 로비 자금 비슷하게 하여튼 300만 달러를 요구를 했고 김성태가 300만 달러를 준 겁니다. 이걸 대납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2019년 1월과 4월에 상방울이 북측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방북에 들어가는 일종의 실비 성격인 300만 달러는 같은 방식으로 북한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법리는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사에게 전달한 이거는 바로 이 300만 달러는 북한 측에 주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이재명에게 준 뇌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뇌물. 검찰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액 5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 제공죄, 방북 비용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수수죄를 이재명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북이 과연 경기도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방북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경기도와 북한의 협약에 따른 스마트팜 사업비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이라면 이 역시 단순 수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상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비를 대납하고 경기도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북한 고위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북측과 스마트팜 사업 등 각종 경업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의 남북 평화 코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득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득을. 뇌물에는 이득이 따르지 않습니까? 또는 이득을 기대하는 거죠. 주는 사람은.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그 무렵 북측과 약정했던 각종 이권 사업이 실행되지는 못하였지만은 대북 사업 테마주로 분류된 상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등 적지 않은 이득을 보았을 것으로 또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800만 달러 갖다 바치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김성태가 보았다는 겁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이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 등을 노리고 방북 비용을 지원했다면 뇌물수수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2010년 10월 한 대기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 로펌에 529만 달러를 주었는데 이것을 수뢰죄로 보았습니다. 이 돈이 이명박 대통령 관련 변호사비로 쓰여졌으므로 그리고 이렇게 기소되어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형 판결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뇌물죄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이 돈을 건넨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이라면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교전 상대방입니다. 북한 농단정권은. 그리고 그 중에 김명철은 천안함 폭침을 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 반국가 단체인 교전 상대이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의 산하이면서 천안함 폭침 지휘자가 수장으로 있던 조선 아태위에 현금을 건넨 것은 상방울이 현금을 건넨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유엔 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도 될 것인데 이 방면도 상당히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발역입니다.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면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로서는 씹어 먹어도 한이 풀리지 않는 자 아닙니까? 수십 명의 우리 해군을 죽인 자, 그 자가 지도하는 그 조직에 800만 달러를 김성태가 줬는데 그 800만 달러의 용도를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썼다.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법리 검토 이전에 이건 정말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교전 상대방에게 그것도 테러리스트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것만 해도 이재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응징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냥 협회가 되는 거죠. 협회냐, 나라냐, 협회냐, 국가냐, 분기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감사합니다.